그러니까 이 단군은 우리가 신으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한 집안에서 여기는 문중의 시조를 높이는 것처럼 민족의 시조를 높이는 거죠. 이번 시간에도 이제 조선총독부 역사관은 왜 아직도 건재한가, 뭐 이런 주제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과학중앙연구원에서 출간금지시킨 4권의 책이 있죠. 일제식민사관을 비판하는 책을 갖다 다 이제 출간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헌법에 청문과 사상의 자유,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아직도 조선총독부 시대인 줄 아는 한국과학중앙연구원 당시 안병욱 원장과 유은혜 교육부에서 출간금지 시켰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책을 냈어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당연한 권리를 우리가 이제 행동에 옮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가 헌법에 나온 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법통을 계승하는 4권의 책을 이제 출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학중앙연구원과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이따위 반민족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구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 강단사학이 얼마나 강고한가. 여기서 강단사학 하니까 강단사학이 뭐냐라고 묻는 분이 계시는데, 강단사학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대학의 사학과는 100% 식민사학자들이 다 장학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가의 역사관을 가르치는 대학사학과가 빵개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또 사회주의 역사학을 가르치는 대학사학과도 빵개예요. 전부 다 일제총독부 사학만 가르치는 대학이 100%입니다. 이 100%가 다 대학 강단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강단사학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런데 요 강단사학이 추종하는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도구마가 있어요. 크게 보면 뭐 3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단군은 가짜다, 허구다, 이 내용이고, 또 하나는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다. 그리고 한사군, 낙랑, 임돈, 진본, 현도, 고대 중국 한나라에서 설치했다는 4개 군은 다 북한에 있었고, 그 중에 핵심이었던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다 하는 요 내용과, 또 하나는 가야는 임나다, 가야에 임나리본부를 세웠다 라고 하는 요 3가지 내용이 남한 강단사학의 도구마죠. 딴 것들은 이리저리 쓰면은 크게 시집이 안 가는 경우도 있는데, 요 3가지를 문제 삼으면은 남한 강단사학은 감히 우리의 교리, 이 조선총독부에서 내려준 교리, 덴노헤이가 반자이, 천황폐하께서 내려주신 교리를 위배하고 이제 죽이려고 달려드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한국과학중앙연구원이 행태를 보여줬고, 교육부가 지금 식민사학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단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단군을 갖다 가짜다, 허구다 한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해방 이후에 잠시 반민특위가 생겨가지고 육당 천함선이 체포가 됐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감옥에서 자열서를 썼는데, 그 자열서 내용이 뭐냐면, 나를 갖다 뭐라고 막 비판하는 이거는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 나 변명할 생각 없다. 그러나 내가 단군을 무함했다는 이거 하나만큼은 내 죽어도 받을 수 없다. 친일파로 몰려가지고 반민특위에 체포돼서 구속됐던 육당 천함선이 딴 거는 내 다 받아도 단군을 모함하는 이거만큼은 받을 수 없다 라고 했던 것이 우리 민족이 갖고 있던 보편적인 단군에 대한 정서였던 거죠. 이 단군을 갖다 일본인들이 조직적으로 이제 가짜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로 점령하고 보니까 이 단군을 가짜로 몰지 않으면은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단군을 여러분들이 다 어떤 문중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문중에 나가든 안 나가든 본관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저는 김해김씨입니다, 우리 양천옥 씨입니다 하는 식으로 다 본관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거는 문중이고 이 모든 문중에서 공통의 조상으로 모시는 분이 단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단군을 가짜로 만들어야 통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본인들이 집요하게 단군을 갖다 공격하는데, 그 공격하는 핵심은 뭐냐면
단군에 관한 이야기가 이런 현사가 쓴 삼국유사에 처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단군은 이련이라는 숙녀가 만든 가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논리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삼국사기 동천왕조 247년 조에도 동천왕이 도읍을 평양으로 옮겼는데 그 평양은 지금 북한 평양이 아니에요. 지금 만주로 옮겼는데 그 옮긴 도읍에 대해서 선인왕검의 옛터전이다 라고 써 있다 그랬죠. 이때 이미 선인왕검이 바로 단군왕검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사가 쓰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 민족이 공통적으로 단군을 국조로 이제 모셔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일본인들이 아주 집요하게 히라토리라든지 하는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하여간 단군을 부정하는데 온 힘을 썼어요. 그 중에 이제 정점이 남한 강단사학에서 아직도 스승으로 떠받드는 이만희시 류, 한자로 금서룡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이 아주 사료 조작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이 이만희시 류가 원래 삼국유사에 보면은 석유 환국, 옛날에 환국이 있었다. 이 환은 크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석유 환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환국의 나라국자를 갖다가 석유 환인, 옛날에 환인이 있었다로 딱 바꿔서 일본어에 출간을 했죠. 왜 그러냐면 환인은 불교에 관련된 인물이죠. 그러니까 석유 환인이 있었다라고 해야 단군을 부인하고 이 숙녀들이 만든 가짜다라는 거를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짜로 이제 모른 겁니다. 그런데 이 이만희시루를 갖다가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이 지금도 아주 뭐 대단히 존경해요. 뭐 금서룡 뭐 해가면서 존경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한 강단사학에서는 부정하기 바빠요. 그래서 개천절 즈음에서 한 2, 3년 전쯤에 EBS, 이 교육방송이라는 데서 송호정이라는 한국교원대 교수를 초청해서 강연 비슷하게 했는데, 강연 내용이 뭐냐면 단군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는 뭐 하나 제대로 돼 있는 데가 없어요. 교육방송이라는 데서. 요즘 보니까 KBS에서 뭐 시청료 올리겠다고 하다가 한 야당 의원이 KBS 뭐 60% 직원이 억대 연봉자다 하니까 반박 자료라고 내놓은 게 뭐 46%밖에 억대 연봉자가 안 된다. 뭐 이렇게 반박 자료를 내놨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EBS가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시청료 걸어서 그렇게 조금 주냐라고 말하는데, 개천절이 뭡니까? 국조 단군이 나라를 열었다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이 날을 갖다 건국기원절이라 그랬어요.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국기원절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혁명의 날과 건국기원절을 아주 중요한 국경일로 섬겼죠. 순국선열의 날과 함께 이런 날짜들을 상당히 섬겼는데, 교육방송 EBS에서 개천절을 즈음해서 뭔가를 방송하고 싶으면은 그 일본인들이 단군을 왜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서 조작했나, 이걸 갖다 비판하는 걸 해야지. 이 송호정 교수 같은 사람들에다가 단군은 가짜다. 그래서 보면 자막으로 쓴 게 우리가 아는 단군 조선 실제 한 역사 노노, 실제 있었던 역사 노노 아니라는 거죠. 이게 조선총독부 방송이라고 해야지 대한민국 EBS라고 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학계는 주로 그 월북했던 학자들 중심으로 꾸려졌다 그랬는데요. 북한 학계는 단군을 어떻게 보냐면, 이순진이라는 북한 학자가 평양 일대 낙낙무덤에 대한 연구란 책을 썼는데요. 1966년도에 뭐라고 썼냐면, 해방 전에 일제 어용사가들은 우리 민족사의 첫머리인 단군조선의 역사를 말살하는 한편, 이렇게 일제 어용사가들이 단군조선의 역사를 말살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지금 이제 남한의 교과서 뭐 국정이고 거민정이고 똑같아요. 뭐 몇 년 전에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교과서를 한다 그러니까 아마 사회에서 엄청 반대했죠. 저도 물론 그 국정이란 형식, 국가가 왜 자꾸 역사관 하나로 통제하려고 하느냐라는 거기에 반대해서 저도 길거리 특강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때 이야기했어요. 국정이란 형태도 문제지만 내용이 더 문제다. 지금 국정이나 거민정이나 사실은 별 차이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 소동을 겪은 끝에 지금 사용하는 검인용 교과서 보세요. 국정하고 뭐가 다른가? 99% 똑같아요. 다 자기들 밥그릇 싸움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북한의 역사책을 보니까 중학교 1학년 조선 역사 보면은 교육도서 출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지 사진이 단군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군은 EBS라는 데서 송호종이라는 사람 불러다가 우리가 아는 단군조선은 실제 있었던 역사 노노 하는 이 나라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중학교 1학년 교과서의 표지를 단군릉으로 쓰고 있는 북한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이게 같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군을 갖다가 일제가 그렇게 말살하기 위해서 아주 길을 썼는데 지금 우리는 단군 말살하는 여기에 식민사학자들이 워낙 이제 이 득세하고 있는 나라죠. 이 식민사학자들은 좌도 없고 우도 없어요. 그냥 총독부 역사관 만세로 하나로 다 귀결되어 있습니다. 아닌 척 하는 사람들이 많죠. 총론으로는 다 나는 식민사학자 아니다라고 하지만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이제 식민사학자 일색인 게 이 나라 이제 역사학계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이제 덧붙여가지고 기독교계, 특히 개신교계의 형태도 문제가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3.1 혁명 때 천도교와 개신교가 양대 주축이었어요. 물론 이제 불교도 한용원 스님하고 이제 백용성 스님이 이제 두 분이 이제 가담은 하셨습니다만 절대 다수가 이 천도교와 개신교였죠.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의 천주교는 아주 친총독부적인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같이 하자고 말 자체를 안 한 겁니다. 지금 천주교하고는 상당히 이제 흐름이 다르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 개신교계 리더들에게 단군조선을 모시는 민족종교와 뭘 같이 하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같이 하겠습니까? 그럼 일제 강점기 때 민족 대표로서 개신교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 민족종교의 핵심 역할을 했던 1919년에 개신교와 오늘날 지탄을 받는 개신교, 뭐가 정상이겠어요? 당연히 1919년에 개신교가 정상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교회를 새로 짓기 위해서 임시교회를 구하려고 하는데 건물 주인들이 교회라 그러면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기독교 하면은 최소한 민족 종교로 다들 인정했습니다. 일제 항일에 상당히 앞장섰던, 물론 나중에 신사참배한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큰 흐름은 일제에 저항했던 그런 이제 기독교로 다 인정을 했어요. 저희 양친께서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님은 청안부터 선천이신데 선천은 주일날이면 전상가가 다 철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천이나 평양을 갖다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불렀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그때 일요일날 교회 가면은 항상 제일 앞좌석에 일본 훈사가 딱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목사님들이 민족의 해방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뭘 하겠어요? 출애굽기로 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이집트의 압박에서 이제 해방시키는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일제 순사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주의한다는 게 큰 소리로. 그럼 목사님이 잠시 멈칫했다가 다른 주제로 이제 바꿔서 말씀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여러 퍼졌기 때문에 개신교가 이제 민족 종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군은 우리가 신으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종교라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세상 떠나면은 단군이 지배하는 뭐 천국이 있다, 극락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단지 한 집안에서 자기네 문중의 시조를 높이는 것처럼 민족의 시조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개신교가 단군을 수긍하고 민족의 시조로 받아들이는 것이 땅에 추락한 개신교계의 위신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 한국 개신교계가 일제강점기에 항일 민족종교였던 그 정신을 되살려야 개신교를 살고 이 민족도 살아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